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자, 오늘 인천에서 경인에서 또 가장 바쁜 세 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관성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인천투데이에 끊임없이 또 뉴페이스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입니다. 인투 새싹이에요? 네, 제가 인천투데이 막내여가지고 앞으로 예.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겠다 이런 아. 의미에서 이렇게 인투 새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좀 색사처럼 내는 거예요? 아직 지금 혀와 입이 자라고 있거든요. 아니, 새싹이면 거기에 그 인천투데이 헌싹은 누굽니까? 다 헌싹은 아니고 이미 나무 예. 같은 큰 선배들이 오. 계시니까 아. 저는 그 나무를 따라가는 유도신문에 안 새싹이 걸리시네. 되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내공이 있으신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헬로티비에서 감성 기자 이정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감성은 여전한가요? 네, 근데 제가 3회 때 출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보고 나서 네. 내가 내 얘기를 저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네. 이렇게 새삼 반성을 네. 하게 됐어요. 반성을 하면 뭐가 바뀌나요? 아, 뭐 오늘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못하지 않았는데 아니 어느 알겠어요. 부분에서 못했다는지 난 이해가 아니, 안 되는데 뭐 같이 출연하는 반성까지. 사람 입장에서 예. 네. 아니 뭐 나름 예. 뭐 괜찮았어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저 네. 홍익 정경연구소의 이도영 소장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국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 또 지역화폐 이야기 했는데 지금 막중하게 시급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 중소기업인들 위기의 심각성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VCR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곧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을 피하거나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들도 울상인데요. 지역사회 내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과 지역의 경제인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부천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전 세계 또 전국적으로 또 작게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신문 지면이나 방송 화면에서 이 뉴스를 빼놓지 않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 피해 상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안에 어떤 궁금증, 걱정거리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피해 지역이 이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지역이랄 것도 없어요. 경제 전면에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 우리 지역 피해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서인 기자, 인천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 위기 어떤 것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에는 주로 공항과 네. 항만 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거기 이용객이 너무 급감하면서 매출도 감소하고 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실직하거나 무급 휴직 하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 공항산업 종사자 네. 중에 48%인 뭐 2만 7천여 명이 그렇게 휴직 또는 실직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또 뭐 인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그 인천 지역 제조업체가 작년 대비 이번 올해 1분기 매출이 30% 네. 이상 줄었다고 하는 비율이 40% 이상 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에 지금 소상공인들도 사실 더 걱정인데 지원책들이 또 있잖아요. 그 지원책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나온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인천시는 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이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 상하수도 요금을 네.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네. 지원책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예술인들도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중위소득 100% 네. 이하인 예. 예술인들에게 이제 뭐 창작 지원이나 생활 지원금을 예. 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족할 만한 게 아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것들이 그 실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만족하기 어렵죠. 네. 지금 피해가 얼마만큼 되는데 그나마 네. 긴급하게 이 정도 보조해주기 위해서 위한 건데 보조금 안 받아도 돼요. 빨리 코로나19 네. 흥국이 풀어져서 정상적으로 네. 장사하고 영업하고 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거는 예. 임시방편이라고 봐야죠. 일단 예. 당장의 호지책을 연장하기 위한 어느 정도 예. 지원, 국가적인 뭐 재난에 대한 뭐 보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앞서서 네. 부천이라든지 네. 김포는 얼마만큼 피해가 그쵸? 되는지 사실 들어보고 궁금해요. 갈까요? 특히 네.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4월 21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75명, 네. 또 치료 중인 환자가 16명이에요. 근데 네. 부천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이제 경기도에서 성남 네. 다음으로 네. 이 확진자 수가 많은 걸로 이제 한때 그렇죠. 많이 나왔죠. 보고가 네. 됐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마감하다 보면 항상 띵동 이렇게 알림 네. 문자면 또 부천이야 네.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생명수 교회를 네.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많았던 곳이 부천이라서 예, 그게 많은 부천이 많은 이유가 네. 생명수 교회라고 이렇게 국한해도 돼요?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생명수 교회에서 사실상 많이 나왔죠. 생명수 교회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라고 그 봐야 콜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이 음. 생명수 교회로 왔는데 이제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2, 3차 감염으로 또 이어지게 됐던 거죠. 초창기에 이제 감염자 수도 부천에서 좀 나왔던 예. 기억이 있고 일단 인천 광역시와 비교할 때 일반 시 기초지자체 입장인 부천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인천시가 92명인데 지금 예. 그렇죠. 75명이 그러니까 동선도 이제 소상인들의 업장이라든가 또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나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부천도 뭐 지원책들 마찬가지일 테죠. 그렇죠. 부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 지원금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천은 4월 20일 네. 오전에 이제 장덕천 부천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네. 그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이제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들에 한해서 50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특정 뭐 소득 하위 몇 퍼센트 안에 모두 준다 뭐 예.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금 어떻게 모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매출액으로 따져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이 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이제 근데 지원금을 그 주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카드 그쵸. 네, 예, 매출액 예. 보고 하는 네,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지난해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이제 20% 감소를 하면 이제 지원을 일단 하는 걸로 이렇게. 만일에 이제 뭐 현금 매출액이 많은 업종의 경우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그리고 이제 경우에는 뭐, 연간 예.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예. 돼요. 그게 정말 예. 예. 좀 중소기업들 경제에 아주 체감하는 기반이지 않습니까? 심각하잖아요. 근데 접수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받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 지점에 대해서 나오는 뭐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접수할 때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방송 시점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일들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 주변에 상권이 이제 뭐 계약이 밀리면서 더 어려워가지고 거기를 네. 취재를 갔어요. 네. 그랬을 때 뭐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뭐 경영안정자금이나 네. 초저금리 대출 이런 거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것조차 너무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것도 5월이 넘어가지고 뭐 6월에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네,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네.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그럼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네. 이제 지원자들도 눈물 많이 몰리고 하니까. 네. 흘리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네요. 눈물까지 뭐 흘릴 정도시면. 일단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피해 점포에다가 뭐 현금 지원 정책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다 해소는 쉽지 않겠지만 예,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광역 행정이나 어떤 중앙 정부에서도 계속 고민들과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계속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만큼 절실할지 어떤 상황일지 혹시 공감이 가거나 좀 전해 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좀 전해 주실 만한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일단 정부에서 지금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네. 실시하고 있잖아요. 6월까지 이제 최대 90%의 휴업 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사업주들 입장에선 직원들도 물론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난에 하루하루 허덕이게 되는데 이런 지원금이 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에 나중에 후불로 지원이 네. 되기 때문에 일단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는데 네. 이걸 그럼 어떻게 먼저 주고 나중에 후불로 지급을 받으라는 거냐. 또 이제 지원을 받더라도 지급한 수당의 10%는 또 이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네. 하니까 그런 네. 것도 사실상 지금은 작은 것도 굉장히 이제 너무 힘든 그런 시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중소기업 제조업 사장님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 부장 해가지고 직원들이 관리자가 2명 네. 있고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2명 쓰는 4명 네.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안 나니까 지금 일단 2달간 휴업.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뭐 국가에서 뭐 휴업을 아까 받는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안 내고 이 사람이 네. 인건비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아까 말한 그런 형식으로 예. 해서 보내는 경우가 네. 제가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할 정도면은 뭐 지금 뭐 몰라서 그렇지 뭐 부지기수라고 봐야죠. 제가 또 학원 가도 힘들다고 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약간 자기 건물에 지대를 안 내고 임대료를 안 내고 뭐 자기 건물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뭐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아예 뭐 장사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도 막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예. 학원이나 소상공인들 예.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장사를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런 예. 식으로 엄청 예. 절실함을 많이 느낀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접을 수도 없잖아요. 접으면 뭐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일 장사를 나가도 어차피 적자인데 이걸 계속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제 공항 있잖아요. 우리 인천에는 네. 공항하고 항만이 있는데 그 인천국제공항에 하루에 네. 수송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네. 명이 지금 4천 명을 줄었거든요. 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임대업자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식음료 같은 경우는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매출액이 60억이래요. 그런데 그 공항 임대료가 70억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에다가 뭐 재료비, 인건비 다 그런 것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장사하면 장사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공항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면세점이 지금 다 네. 신라, 롯데 다 지금 철수한 예. 상황일 네. 정도예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방안이 이제 뒤에서 방안 얘기하겠지만은 20%를
뭐 임대료를 절감해준다고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공항공사가 참 나쁘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위기 상황 중구에서는 고용 재난 지역으로까지 해달라고 지금 아까 말한 인천 상이라든지 네. 공공 운수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토교통부가 100% 지분 갖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서 20% 임대료 인하해 줄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왜냐? 원래 대부분 한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한 9% 정도는 그 임대료 인하시켜 줍니다. 네. 그런데 20% 인하라는 거는 내년에 예. 인하할 거를 미리 땡겨서 네. 인하해 줄게. 네.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내년에 인하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한 거예요. 결국은 올해 9%, 작년 내년에 9% 땡겨오고 결국 2% 정도 네. 임대료 절감하면서 결국은 임대업자한테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전가시키는 뭐 갑질이다 뭐다. 약간 저희 공항공사 나쁘다는 얘기 하려고 지금 네. 좀 길게 얘기했어요.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 나쁜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 좋은 말 한마디 더 하자면, 아, 공항공사 는 나쁜데 네. 반면에 인천 네.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하철 역사에 있는 그 점포들 있죠. 거기에 대한 그 임대료를 네. 35% 인하시켜 줍니다. 네. 인천뿐만이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다 거기는 50%씩 네. 절감해 줘요. 부자가 더 나빠요. 인천공항공사. 지금 이제 뭐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착한 임대료 이런 많은 물결 속에서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중체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 당연히 어떻게든 동참을 해야 되는 모습일 거로 보이거든요. 네. 아 이게 참 유럽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급휴직 그 지원을 정부가 하기도 하면서 버티는 게 유럽의 지금 지원책들도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맞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런 재난지원금 물론 긴급 재난지원금은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어떤 지원책들이 더 나왔으면 해요. 사실 다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외국들 네.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생계 지원 그리고 고용 지원에다가 지금 모든 재정 네. 지출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재정 규모가 큰 국가들이죠.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생계 지원 플러스 고용 지원. 네. 사실 고용이 바로 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가장 그 기본 네. 단위 아니겠어요? 직장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이 그 밑에 딸린 네. 가족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너무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헷갈려요. 네. 다 각 뭐 부천은 네. 부천대로, 김포는 김포대로, 인천은 이제 구 내지 시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서 잘 찾아보고 네. 관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지 누가 알아와서 이렇게 떠먹어 주는 네.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정부나 지자체는 기본 방향이 네. 생계 지원 플러스 고용 지원 내지는 안정화되는 방향 큰 틀에서 네. 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이나 관에서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방역에서 해외에서 좋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게 공공기관과 민간이 좋은 시너지를 내서 또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민간의 노력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부천 상동시장에서 네. 이제 150여 개 점포에서 한 50개 점포 정도가 이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서 네. 아 정말 착한 예. 건물주다. 네. 뭐 이런 예.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부천에서는. 네. 보도가 어떻게 많이 보면 됐었죠. 예. 김포도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음. 네. 김포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소유주가 예. 100만 원씩 다 인하시켜 주는 게 있었는데 참 바람직한 네. 현상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임대료가 더 직접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맞아. 예. 그래서 민간에서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히려 정부의 역할보다도 더 와닿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뭐 이게 굉장히 그 건물 소유주들한테는 또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뭔가 더 이것도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이제 정부는 착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를 하는 건물주들한테 또 세제 혜택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거 해줘야죠. 저는 그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정부에서 지금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만만한 게 어디냐면 공사공단이에요. 네.
너네들 아까 말한 뭐 공항공사 꼼수를 부리고 있는 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뭐 각종에 있는 도로 음.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래서 임대료 인하를 통해서 지원책을 주잖아요. 그게 결국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족분은 다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건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국가에서 그런 공사공단으로 내려줄 거니까는 뭐 급한 불 끄는 거 되겠지만 아까 말한 그냥 네. 개인이 임대료를 내려준다는 거는 네. 자기 얼마나 그 대부분 좀 오버하면은 숭고한 예. 거죠, 희생한 거죠. 그럼요. 그거에 대한 응분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 줘야지. 그거는 국민들은 뭐 너네 돈 많은 소유주들은 그냥 임대를 해줘라. 그리고 네. 공사공단은 세금을 다시 메꿔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건 해줘야 예. 된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그 임대료를 올리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지금 예. 미담 살해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지금 그거 제가 그런 올리는 뉴스를 몇 번 봐서 그래요. 그걸 올린다고요? 이 와중에 네. 임대료가 올라서 또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세입자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올리는 아니 어떻게 올려요? 이럴 때? 왜 그러냐면 이제 건물주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건물 예. 있으세요? 추정하자면 야, 건물을 자기 자산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또 그런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금융권에 많이 걸려 있는 그런 건물주인 경우에 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추정해 보는데 하여튼 세입자 이 건물의 그 부동산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를 근데 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동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없는데 강남이든 테헤란로든 요즘에 오른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원래 그게 치열한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금 시국이니만큼 그런 일은 좀 없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저 미담 얘기 해야 될 게 있는데. 얘기하세요. 아니 그 미담 얘기할 때 해야지 지금 거의 미담 정리로 그러면 넘어가려고 우리 하는데 지금 미담 이야기가 그 해서 나쁠 게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미담 네, 이야기 네. 마저 더 해보죠. 어떤 이야기들 또 있었어요? 네, 인천 각지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뭐 네. 부모님들이랑 손잡고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데 뭐 자기 용돈 모은 네. 그 돼지 저금통, 뭐 예. 마스크, 네. 뭐 식품, 뭐 과자, 라면 이런 것까지 다 싸들고 가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달라며 이런 발걸음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연수구 마을 공동체라고 네. 이제 뭐 연수구 주민들이나 네. 시민단체나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고려인들이 네.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를 이렇게 네. 배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구나 연수구 카페 이런 데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원래 다니던 그런 친구들, 아동들에게 이제 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도시락 꾸러미, 네. 식품 꾸러미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하는 또 소상공인들의 자부책들도 우리가 들은 바 있잖아요. 뭐 음식점들이 항상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는 좀 봤어요. 네. 그 포항인가? 네. 좀 이제 경남 지방이었는데 네. 회를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2시간 만에 네. 그 다 동이 났대요. 그럼 평상시 거기는 매출이 횟집이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차가 드나드는 거예요? 엄청 줄을 그냥 횟집 앞에 차가 온다. 와서 그걸 이제 아. 차 안으로 쏙쏙 넣어주는 거죠. 결제를 아이디어네요. 하고. 아이디어. 네.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예. 이제 크게 좀 예.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러네요. 예, 제 예. 평소에 먹고 싶은 집은 그렇게 가서라도 이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피자 배달하는 거랑 뭐 다를 건 그렇죠. 없죠. 예, 예. 되게 그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접해 보셨어요? 뭐 우리 지역을 떠나서 네.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하고 나서 네. 치킨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달이 늘었다. 예. 네, 배달이 늘은 그렇게 거죠.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래서 진짜 아니 결론은 배달이 늘었다는 얘기를 치킨으로 돌린 건데 자 우리 이서인 기자 혼자 밥 해 먹어요?
외식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네. 배달을 주로 많이 시켜 먹는 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켜 먹는 게 이제 많이 늘었겠네요. 네, 배달 아무래도 네. 이제 외출을 좀 삼가야 되니까 예.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는데 예. 네, 저 말고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인천 전체 배달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도 뭔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타겟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역시 새싹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이게 저희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데 배달을 해도 되는 업종이 있고 요즘에 쿠팡으로 뭐 배달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 이게 되는 업종이 배달 있나요, 신고 배달이? 업종 뭐 이런 네. 게 있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예. 아니면 말고. 아니 그게 던지는 게 저 어딨어요? 또 할 말이 아니면 있어요. 말고. 예, 예. 그 배달의 나 말씀하셨듯이 그 쿠팡 네. 그 배달하는 그런 예. 그런 데서 많이 사람들 고용해서 네. 쓴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배달이 예. 많이 늘어가지고 그만큼. 아, 네. 그러니까 그 배달 시장에서의 고용 인력은 당연히 늘겠죠. 거기서는 뭔가 경제가 일어나고 그렇긴 있겠죠. 하죠. 예. 다만 이제 그게 우리 기존의 그 소상인들의 점포도 같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연계가 됐으면 하는데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배달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네. 있을 수 있겠고 네. 그게 또 우리 네. 직접 주위에 있는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들 근데 또 어디 가면은 네. 또 장사 잘 되는 집은 또 사람이 또 버글버글한 맞아요. 집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집도 있고 거기는 뭐 그런 거 뭐 감안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많이 식사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옆 보면은 거의 대부분 손님이 없고 그냥 주인만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시키는 일도 많이 봤는데 예. 음식점대로 그리고 아까 말한 쿠팡이라는 거는 일단 코로나19 네. 이번에 뭐 극복 방안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많은 쿠팡이 매출이 뭐 엄청 늘었다고 그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네. 모바일 내지는 인터넷 이제 온라인 네.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오히려 이 형국에도 다 상승하는 네. 분위기라는 거 보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그런 또 기술적 뭐 노하우 이런 것도 좀 네.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배달 가맹도 많이 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꼭 그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비자, 우리 지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가서 먹고 하는 게 지금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하고 생활 방역 예, 예.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가서 이용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서로 알고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과도한 그 불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네. 저도 최근에 지인들하고 여기 부평 인근에 있는 한 식당을 갔거든요. 뭐 네. 뷔페 식당 같은데요. 손님은 없더라고요. 우리밖에 네. 없었어요. 네. 그리고 몇 명 더 있다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딱 들어갈 때 딱 네. 온도를 이렇게 발을 예. 체크하고 예. 또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뷔페 음식이니까 네. 마스크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다 이렇게 떠먹으라고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가서도 자리도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거리를 두어가지고 네. 결국 이 테이블 간의 거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물론 거기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의미는 없었지만 이렇게 네. 나름 이제 매출도 늘릴 수 있고 손님을 좀 유인할 수 있고 또 나름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뭐 자영업자들이 좀 잘 됐으면 네. 바람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깥 소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서로 유의하면서 지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소상공인들의 위기 또 지원책의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 함께 했고요. 또 뭐 작지만 이런 미담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봤는데 좀 다음 이 이야기를 다시 꼭 이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은데 미담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민간에서도 또 공공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 경인 기상도 보고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 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총 6,713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주택 등 167가구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부천시 소재 주택에서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구의 와트당 1,608원씩 최대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금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미니 태양광 300와트를 설치할 경우 냉장고 한 대의 전기를 생산해 매월 전기요금 약 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소식도 요즘 날씨처럼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 2,000명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10억 원 규모라는데요. 대상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학교장 추천자 등입니다. 특별 장학금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의 추천을 받아 인천시 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김포 뉴스입니다. 김포 소식도 역시 맑음인데요. 김포시 청소년 육성재단은 관내 청소년 상담의 접근성 향상과 청소년 상담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김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를 오는 5월 6일 개소합니다. 이번 북부분소 개소로 관내 북서부권 청소년에게도 상담 접근성이 확대돼 심리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북부분소는 개인 상담실, 집단 상담실, 심리치료실, 상담 대기실 등을 갖췄으며 9세에서 24세까지 개인 상담과 보호자 상담, 전화 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부모 교육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온대지가 푸릇푸릇하게 물이 들며 자연도 여름 맞을 채비가 한창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때가 되면 바뀌는 자연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위기, 걱정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 정리.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기다리시죠. 아니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다니요. 지금 내가 이 순간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세요? 아주 생각하는데 지금 예. 이서인 기자의 오자 정리. 곧 이겨낼 것. 곧 코로나19 이겨낼 것. 야, 역시 곧 이겨낼 것. 좀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겠죠. 네. 예, 뭐 곧 이겨낼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눔하고 임대료 인하하고 이런 운동들로 네. 인해서 네, 이제 합심해서 조금만 더 네. 힘을 낸다면 코로나19도 종식되고 경제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 담긴 오자 정리였습니다. 역시 푹 찔러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푹 찔르면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아 그래 날 찔러요. 네. 아니 뭐 맨날 만만한 게 뭐. 자, 우리 저 감성 기자 이정아 기자의 네. 오자 정리는 힘내요 상인. 뭐예요 지금? 이게 뭔가 리듬까지 힘내요 탔네. 상인. 힘내요 이거- 선생님. 예, 힘내요, 준비해온 느낌 상인. 확 들죠. 준비해야 돼요.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하자면, 예, 그러니까 오늘 토크 분위기도 사실 다른 때보다 굉장히 좀 가라앉은 것 같고 네. 무거운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서 다 같이 좀 붐업하자는 의미로 힘내요 상인. 그리고 제 닉네임하고도 왠지 굉장히 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감상하고 힘내요. 힘내요 상인. 아, 네. 목소리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응? 전달이 됐어요? 전달됐어요? 예,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힘내야죠. 예, 모두 힘내야 되고, 자, 우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이도영 사장님의 오자 정리.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비슷해요 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예, 다른 거를 급 예. 바꿔야 아, 되겠어요. 바꾸셨어요? 예. 바꾼 거예요? 네, 그 전에 바꿨어요. 뭐였는데요?
두 개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두 개.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요. 하나가 더 마련이 된다는. 아니에요. 자 일단 원래 그러면 전에는 지금 준비하신 걸 듣고 앞서 준비한 건 뭐인지 나중에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도영 사장님의 오자 정리는 안 받고 싶어. 혼자만 하실걸요? 지난번에 그 재난지원금 편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건데 왜 똑같죠? 지난번에 안 받고 싶다였지만 이번에 안 받고 싶어예요. 달라요. 네, 다 모르실 거예요. 뭘 안 받고 싶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원 일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 앞으로 코로나19에 인해서 고통받는 상인들이 없어지기를 하는 바람에서 네. 이런 코로나 지원책 안 받고 싶어. 지금 상인들을 전혀 대변할 수 없는 지금 너무 아니, 무리수를 왜 두신 것 무리수를 같아요.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지금 마지막 필요해요.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뵙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자 정리를 통해서 잘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됐는데 이제 다 되돌려 놓고 싶으신 거죠? 네, 이전 그렇죠. 시점으로. 예, 뭐 물론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네.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에서 예. 지난번과 똑같죠? 예. 먼저 준비했던 건 뭔데요? 힘내자 좀 더 이렇게 했었는데 다 힘내자 이겨낼 것 이래가지고 이거 바뀌길 잘하는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지금 혹시 이러면은 예, 또 예. 2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 예. 자신 없죠? 알겠어. 이게 자기 찍어도 되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자, 오늘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자 정리에 선정합니다. 하나, 둘, 셋. 힘내라 상인. 네, 저. 예. 자, 오늘 오자 정리는 힘내요 상인 하겠습니다. 이 상인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가려졌던 아까 얘기하신 또 개인, 또 이런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네.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모두가 알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리는 각자 우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인 기자. 네.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조만간 코로나19 사태 끝나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꼭 이겨내길. 네. 예. 자, 이정화 기자도 한마디 네. 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이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게 언제쯤이나 좀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좀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또 요즘 보면 또 정리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좀 여세를 몰아서 빨리 좀 진정이 돼서 다시 일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도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저희가 뭐 중소상인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웃으면서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정작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하루하루 내일 어떻게 애들에 대해 아니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위해서 생계를 위한 벌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오자정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곧 이겨낼 거예요. 힘내요 상인 여러분 한 것처럼 점점 이 코로나19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가면서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신다면은 이 위기를 잘 견뎌낸다면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다들 해주셨고요. 자, 우리가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한마디씩 해봤는데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경인 기자회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또 계속 마이크를 흔들어주세요. 세상 기자. 아니 그게 잘안 되는데 왜 매일 이렇게